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구사 강동원입니다. 오늘은 2022 대입 수시 모집 지원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1일이라서 학생들이 마지막 모평을 쳤을 건데요. 이 모평을 치고 난 이후에 우리 수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준 대입 전형 체계에서는 수시 6회, 정시 3회, 인건 모두 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시 6회를 이제 쓰실 것인가 말 것인가도 중요하고, 또 수시에 미포함되는 대학, 뭐 경찰대학이나 사관학교는 이미 시험이 쳐졌지만 그 외의 대학들, 한국전통문화대학이나 한국종합예술대학,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 특히 올해 한전공대가 신설되어서 이런 대학들은 수시 6회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수시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4년제 정규대학의 정시 지원까지도 가능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지원 시 고려될 사항들을 제가 쭉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입시 일정부터 저희들이 일단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오늘 9월 1일자 모평을 친 상황이고, 원서 접수가 이제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이 이제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 원서 쓸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학생이 과연 정시에 어느 정도 성적이 낼 수 있을지, 혹은 수시에 최저학력을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가 매우 중요하고, 그 기준 가지고 수시 6장의 원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9월 1일 모의고사를 쳤지만 성적은 9월 30일 날 나옵니다. 근데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 14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채점 결과 가지고 우리 학생이 원서를 쓸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전략을 꼭 살피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평 점수는 수능 이후에 원서 접수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가채점 결과 가지고 이 원서 접수를 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 그 외에 수시 일정 이렇게 해서 12월 28일까지 모든 게 다 끝나야 정시 원서 접수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수시에 최선을 일단 다할 수 있는 전략을 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시 모집 원서 접수 하실 때 아까 제가 9월 10일부터 14일까지를 했지만 실제 대학들은 그 중에서 3일 이상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대는 9월 10, 11, 12 해서 10일 6시까지. 그다음에 어떤 대학들은 13일까지, 어떤 대학 14일까지 학교들마다 다 다릅니다. 심지어 8시인 대학도 있고, 오후 6시인 대학도 있고, 오후 5시인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들이 9월 12일인지 13일인지 14일인지 혹은 5시인지 6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원서 마지막 날 오후 2시나 3시까지 최종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나 전형의 학과의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봐가면서 지원하시는 전략을 꼭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전형 일정이 조금 더 보시면 원서 접수한 다음에 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내게 될 건데, 자기소개서는 보통 당일이 아니고 그 다음날, 이고 한 5일, 10일까지 더 주는 대학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날 하루 정도 더 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언제까지인지 또 서류 제출 알아보셔야 되고, 혹시 또 특수한 전형들, 혹은 뭐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사회비례 전형 쓸 때는 추가 서류를 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서 접수를 하고 나서 원서 접수 홈페이지에 보면 겉봉투에 붙이는 내용물들을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출력하셔가지고 기재를 하시고 봉투에 넣어서 등기우편으로 보통 보내게 되면 당일날 소인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체국들이 4시 정도까지 당일날 소인을 받아주기 때문에 급할 때는 꼭 택배 이런 거 말고 등기우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9월 15일날 등기우편을 4시에 보내면 유효하지만, 택배를 9월 15일날 보내시게 되면 6시까지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류 제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래서 요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주목하실 게 이제 대학들마다 대학별 전형 있는 날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대학들이 지금 다 공지를 다 해놨기 때문에 언제인지, 그다음에 대학별 실기고사나 이런 거 날짜들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동시에 겹치게 되면
또 지원 전략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 가셔서 공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들을 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 네, 논술고사 일정입니다. 요 논술고사 일정을 다 찾아보시고 챙겨보시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같은 날이라도 시간이 오전이나 오후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학생 수시 모집 요강 찾아보시고 언젠지 몇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복수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수 지원이라 할 때 부모님들이 많이 헷갈리시던데 수시 6장을 쓰신다는 거 이제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수시 6장이라는 개념은 학과를 6개, 한 학과에 6번 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전형을 6개 선택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든다면 이건 이제 부산대학교인데요. 부산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지역인재 전형, 농어촌 전형, 특성고 출신 전형 중에서 2개. 그다음에 종합에서 2개, 논술에서 1개, 실기자 1개. 이래서 총 6개의 전형을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전형이 다르면 같은 걸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교과 전형,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으로 경영학과를 쓴다. 그러면 하나의 학과에 4개의 전형을 쓰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논술 전형으로 경영도 쓰고 경제도 쓰고 이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수시 6회라는 것은 전형 6개를 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몇 번을 쓸 수 있는가는 학교들마다 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부산 지역 대학들은 복수 지원이 가능하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부경대는 이렇게 보시면 다 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과는 복수 지원 불가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부산대는 교과 이외 종합 이외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부산교대는 복수 지원이 안 되고 1개만 된다라는 거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지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살펴보시고 서울 지역 대학은 더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빨간색 표시해놨는데 고려대 같으면 전 전형과 복수 지원이 가능한데 서울대는 단 하나의 전형만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반면에 연세대는 작년과 반대로 학생 위주 전형인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는 택 1입니다.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작년에 고려대는 원래 학교장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복수 지원이 안 됐었는데 올해 풀렸고요. 반면에 연세대는 작년에 면접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하루 같은 활동 우수형이 복수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차이를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그럼 이제 고려대하고 연세대는 완전히 작년하고 반대가 됐기 때문에 입시에서 변수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수 지원이 되는지 몇 개가 되는지를 확인을 꼭 하시고 학교마다 원서를 쓰시는 상황을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마다 입시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입시 상황이 바뀌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모집 단위에서 모집 인원이 많이 바뀌고 전형이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2020년부터 21년, 22년 갈 동안 이게 서울 지역 16개 대학입니다. 35,000, 34,000, 32,000은 좀 줄었어요. 대학교 총 정원은 그대로인데 이게 줄어왔다는 건 결국 수시가 줄었으면 어떤 게? 네, 정시가 당연히 늘어왔다는 거겠죠. 그러면 수시보다 정시에 초점 맞춰야 되냐 하지만 수시가 60%, 정시가 40%인 상황이면 수시를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중에 이제 종합, 교과, 논술 이게 크게 될 건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0과 2021은 크게 교과 전형의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올해 2022 되면서 교과전이 대폭적으로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 16개 대학 중에는 서울대 빼고는 전부 교과 전형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상위권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작년까지는 종합 전형으로밖에 쓸 수 없었던 것이 올해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다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원서는 6개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이 좀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떻게 변할지를 충분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 인원수를 비율로 따지면 수시 전형 중에 종합이 51%, 교과가 18%, 논술 14%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 가려면 여전히 종합 전형이 제일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교과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중심으로 갈 때는 학생부 전형으로만으로 해도 거의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수시에 이 두 전형을 충분히 잘 노리시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 전년도와 꼭 비교해 보는 건 필수입니다. 이게 지금 부산대학교인데요. 이제 전형들 보시면 교과 전형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시면 14, 11, 12, 11 그다음에 여기는 18에서 10, 15에서 8 이렇게 학과마다 인원수 변동폭이 상당히 큰 대학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년도와 경쟁률이 비슷하다. 그러면 인원수가 상당히 차이 나기 때문에 내 내신이 전년도와 비슷하다면 오히려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건 내신 그 합격 커트라인이 상당히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인원수가 얼마나 변동이 있는가를 꼭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성균관대거든요. 성균관대 보시면 계열 모집에서 글로벌 융합학부는 50, 50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인문과학 계열은 125에서 40명, 사회과학은 141명에서 55명. 그러면 이걸 전년도 입시 수시 결과 가지고 원서를 쓴다면 필패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충분히 살펴보셔야 돼요. 경영도 105에서 70으로 줄었거든요. 반면에 학과 모집에서 글로벌 경제, 경영 이런 데는 오히려 인원수가 좀 늘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보셔야 되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추천으로 인문사회 경영에 이게 늘리다 보니까 학종에서 인원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 이렇게 변동폭이 큰 데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그대로 갖다 댈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충분히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과 반영 방법.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가 학생부 전형인데 그게 지금 수시에서 서울 지역도 거의 한 6, 70% 수시에서 되는 70% 되는 상황이고 부산 지역은 거의 대부분 부산대 빼고는 다 학생부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반영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반영 방법 보실 때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저런 내신이 뭐 2등급이에요, 3등급이에요, 4등급이에요 할 때는 보통 전과목이든가 아니면 인문계열 학생 같으면 국영수 사회, 자연계열 같으면 보통 국영수 과학 가지고 하고 보통 전과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보통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교과 반영 방법은 대학별로 다 다릅니다. 부산에 15개 대학이 있는데 15개 대학이 다 달라요. 그 말은 내가 알고 있는 내 내신 성적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반영 방법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의 한국사. 사회는 한국사. 이 한국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갈 차이가 있는데 사회냐 과학이냐. 이게 어쨌든 국영수 사냐, 국영수 과냐 전과목으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예를 든 게 동국대입니다. 동국대는 뭐라고 돼 있냐면 국어, 수학, 사회, 영어, 한국사가 반영이 되는데 그건 부산대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반영 과목 수가 상위 10과목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내신보다 상대적 내신 좋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동국대 아주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만 유리한 게 아니고 다른 학생들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적이 좀 뭐 2나 3, 3 이렇게 균질한 학생이 아니고 1, 4, 1, 3 뭐 이렇게 편차가 좀 있는 학생들한테는 10개만 들어가니까 잘한 것만 들어가 반영이 되면 효과가 좀 크겠지만 균질한 학생한테는 오히려 더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들마다 반영 과목이 어떻게 되는가를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 특히 동국대는 학생부 교과 100%가 아니고 교과 60 더하기 서류 40%에서 이렇게 정성평가를 또 해요. 생활기록부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내신 순으로 성적이 판가름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는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가 참 특이한 전형을 또 쓰는데요. 보시면 등급 환산 점수 또는 원점수 환산 점수 상위값 적용돼 있어요. 1등급, 2등급 보통 우리 9등급까지 상대평가가 나오는데 1등급 270, 2등급 200 이렇게 내는데 우리 성적표에 보면 원점수가 나올 겁니다. 내가 국어, 영어, 수학에서 몇 점 받았는가. 그 원점수가 90점 넘으면 1등급으로 쳐줘요. 85점 넘으면 2등급이 쳐줘요. 그럼 예를 든다면 내가 3등급인데 91점이에요. 그러면 등급은 3등급이지만 원점수가 91점이니까 상위값 적용해 주니까 1등급과 똑같은 2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는 성적이 내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근데 역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학생들도 다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적의 좀 편차가, 근데 원점수가 높은, 등급은 낮더라도 원점수가 높은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적은 일반적인 성적보다 무조건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꼭 확인을 하시고 원서를 써야 된다. 나만 유리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유리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갑니다. 보통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 상대평가가 공통 과목이나 아니면 일반 선택 과목이 나올 건데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가 됩니다. 들어가지 않는 대학도 있고요. 미반영 대학. 들어가는데 1, 2, 4, A, B, C 그대로 듣는 데도 있고 단위수를 반영하는 데도 있고 원점수 평균도 고려하는 대학도 있고 다른 아이들의 분포 비율이 어떻게 이런 것도 고려하는 대학이 학교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등급만 합산하고 나누기 과목수 하는 게 아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도 꼭 살펴보셔야 올해는 낭패를 안 당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들은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A 보통 1, 3, 5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부경대는 2점, 1.5점, 1점, 부산대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또 차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부경대는 특히 이렇게 쭉 계산을 해서 총 0.2점을 빼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3등급인데 인문은 5점 이상이라는 진로선 과목이 나오면 3등급을 2.8등급으로, 자연은 7점 이상이 나오면 3등급을 2.8등급으로 계산, 환산을 또 해가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부경대가 자세히 보셔야 되고 부산대는 가산점을 줍니다. 총 등급 몇 점 나오면 그걸 환산한 100점 만점 환산을 하고 거기서 최대 합하면 0.5점까지 가산을 주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 하면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금 다 보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 내신을 넣고 내신 환산이 자동적으로 되는 이 엑셀 시트를 만들어가 학교를 보냈거든요. 요거 한 장만 출력하시면 부산 주요 대학 15개 대학 전부 다 하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내신 성적, 내 점수가 몇 점인지,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내가 몇 등인지, 그 다음에 부산 시내에서 내가 몇 동쯤 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등급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등수가, 예를 들면 동명대 군사학과는 내가 1등급이고 동서대는 1.1등급인데 등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절대 등급이 높은 것보다 여기에서 연합석차에서 등수가 좀 좋게 나오는 거, 그걸 찾아서 지원해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학교에 보냈으니까 꼭 담임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찾아보고 내 점수가 얼마인지, 부산에서 위치가 어느쯤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또 수시에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근 경쟁률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쟁률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학생들이 원서가 총 접수 기간이 보통 5일 정도 되는데 첫날, 둘째 날 이렇게 넣는 학생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입시라는 거는 한 해 한 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난 경쟁률, 올해 경쟁률을 쭉 확인해보고 그걸 난 다음에 봐야 돼요. 예를 든다면 지금 같은 부산대학교에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이에요. 경쟁률이 요랬었고 이랬어요. 아마 지역인재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최저학년도 똑같은 데인데 같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합격 커트라인은 완전히 달랐었어요. 근데 이 경쟁률이 첫날부터 엄청 높았고 마지막에 높았었거든요. 이게 왜 높았냐면 전년도에 이게 지역인재 경쟁률이었어요. 이 정도 낮아가지고 평균 실컷이 많이 낮았던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작년도 결과가 부산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인지한 학생들이 작년도하고 비슷하겠자고 원서를 막 밀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이거보다 훨씬 높은 25대 1과 17.44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지원자가 많아졌으니까 내신 성적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올해도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시간을 지나봐야 알아요. 그래서 원서 가급적이면 내가 소신해서 100% 붙을 것 같다, 이런 대학이나 학과가 아니고 전형이 아니라면 꼭 살펴보시고 원서 마지막 날이나 그 정도의
최종 경쟁을 확인해 보시고 한번 넣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쟁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년도의 결과는 전년도와 올해가 전형 요소가 변함이 없고 경쟁률이 변함이 없을 때 비슷하다는 거지, 전형 요소가 변했고 경쟁률이 많이 변했다면 전년도 결과값과 전혀 다른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원 자격입니다. 우리 학생은 원서 6개를 쓰게 되는데 원서 넣을 때 지원 자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원서 입시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서를 막상 넣었는데 지원 자격이 만약에 안 된다면 쓰자마자 탈락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농어촌 지역은 부모님과 계시면 6년, 학생 혼자면 12년 이상을 거주해야지만 농어촌 자격이 생기거든요. 농어촌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고 주는 게 아니고, 내가 6년이 안 되는데 원서를 썼다. 그러면 나중에 그 서류를 입증 못하면 그냥 바로 불합격인 거예요. 내가 이 전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원서를 꼭 쓰셔야 되고, 대학들은 보통 이렇게 학생부 수시 모집 요강에 이렇게 친절하게 많이 해놓으니까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게 동아대학교 지원 자격인데요. 종합전형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러면 고등학교 졸업이나 졸업 예정자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검정고시 같이 학력 인정을 받았으면 누구나 원서를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이 말은 고등학교 졸업 자격만 있으면 아무나 쓸 수 있다는 거니까 지원 자격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2017년 이후 돼 있어요. 만약 얘가 2015년쯤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이 전형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쓰면 불합격 처리되는 거겠죠. 2017년에 일반고, 근데 방송통신고 안 되고 특목고인데 마이스터고 안 되고 자율고 졸업 예정자로서 혹은 졸업자든가 2022년 학년도 대학 수학능 시험 응시한 자, 그럼 응시도 안 해도 안 되는 거겠죠. 이렇게 지원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이 조건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내가 일반고 나왔다 하더라도 2015년도에 졸업한 학생이면 교과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잘 해주시고 원서를 써야 되고, 이런 모두한 요소들은 수시 모집 요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학들마다. 그래서 꼭 그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요강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원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설 변경. 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약대가 생겼어요. 전년도까지는 약대가 대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2학년 마쳐야 이제 편입 시험을 통해서 약대에 들어갔었는데, 올해부터는 약대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들어가는 거 바뀌었고 전국제 한 1,700명이 되고 수시 한 960명이에요. 약대 선호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연계열 트랙의 상위권 학생들이 약대 지원할 거예요. 1,000명 정도가.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위치이냐,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들의 학과의 점수나 등급 이런 것들이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고민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지역에 지역균형 전형이 생겼어요. 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은 정시 40%만 늘었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시에 서울, 경기, 수도권에 지역균형 전형이 생겼고 서울대 한 개 학교를 제외한 전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면 내신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은 이 지역균형 전형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말이 되고 지원 전략에 적절히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됐다. 그래서 이게 예년에는 거의 없었어요. 서울 지역에 교과 전형이 몇 개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교과 전형이 서울대 빼고는 전부 다 있어서 24개. 인천 2개, 경기 10개, 총 41개 대학이 교과 전형이 있고 서울 지역 대학을 살펴보시면 이 정도로 교과 전형이 많이 있어요. 대신에 이 대부분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추천 기준에 제한이 없고 인원수도 제한이 없는 데도 있지만 인원수 제한이 걸린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이 걸려 있는 데가 있고 아마 지금 학교에서 추천 전형 거의 마무리되어 갈 상황이니까 이 인원을 다 합치면
총 서울 지역만 합쳐도 우리 학교의 학생 수를 다 넘어갈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충분히 문을 두드려 보시면 추천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내신에 좀 자신 있고 최장력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 최장력이 걸린다,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다 하는 학생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고, 교과 전형이다, 많이 생겼다, 10%나 된다라는 거 고민을 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학생들은 지역 인재 전형을 또 유심히 봐야 되겠죠.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특히 상위권 학교를 많이 뽑으려 했고, 부산, 울산, 경남의 의예 혹은 수의예, 그다음에 약대, 한의예 같은 경우에 소위 의학 계열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엄청 많이 뽑습니다. 특히 부산대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이렇게 많이 뽑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인제대, 고신대, 동아대 같은 경우 의예는 전부 지역 인재로만 뽑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대에도 지역 인재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의학 계열을 갈 때는 부산 지역, 울산 지역, 경남 지역, 특히 부산 지역 우리 지역 학생들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적으로 노려주시면 충분히 좋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 계열 이게 쭉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학 계열 아니더라도 지역 인재를 충분히 많이 뽑습니다. 살펴보시면 인원수가 상당하거든요. 요거는 부산, 울산, 경남 아이들밖에 못 쓴다는 거. 특히 동아대 학생부 종합으로 696명을 지역 인재로 뽑아요. 부산, 울산, 경남밖에, 이게 신설이거든요. 지역 인재로 뽑는 게. 그다음 부경대도 350명, 동의대 지역 종합 390명 이렇게 많이 뽑기 때문에 요 전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보면 의외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신설학과가 또 많이 생겼습니다.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학부제로 많이 바꾸면서 그 다양한 과들이 좀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학들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관련 신설학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처음 생긴 대학들은 전년도 결과가 없기 때문에 합격이나 당락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면서 용기 있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신설학과들 또 많이 살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능 최저학력이 왜 중요하냐면 이 최저학력을 못 맞추면 내신 1등급이라도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럼 내가 수시에 원서를 쓸 때 과연 나는 저 대학의 최저학력을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먼저가 돼야 돼요. 내 내신 성적이 얼마나 좋구나, 내 서류가 얼마나 좋구나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논술 실력이 얼마나 좋구냐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최저학력을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최저학력을 맞출 수 있다 싶을 때 교과든 종합이든 논술이든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 최저학력을 거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교과나 논술로 쓰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최저학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결과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 결과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일 찾기 쉬운 것은 그 지원하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여기는 부경대인데요. 부경대에 전년도 성적 확인해가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를 잘 살펴보시면 전년도 결과가 다 나와 있고, 부산 지역 대학들은 전부 다 전년도 입학 결과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학 어디가 사이트입니다. 대학 포털 어디가에 아마 많이 활용하실 거라 보는데, 여기 메뉴 보시면 메인 메뉴 밑에 보시면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여기에 결과값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전형 결과가 이렇게 공개가 되고요. 들어가시면 이게 정시 결과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통 70% 컷으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70%다. 그러면 10명이면 7등이다. 그럼 이거는 7등 밑에 8등, 9등, 10등도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낮아도 가능하겠구나.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대학 입학처에서 성적을 공개한다는데, 이건 부산대학교 입학처에서
공개한 성적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경쟁률이나 최저학력이나 방금 다 변동이 없다면 결과값이 올해 비슷하게 나와야 될 건데 부산대 최저가 작년보다 조금 약해진 측면이 있어요. 자연계열은 수학 때문에. 그래서 조금 결과값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건축학과 작년에 보시면 5명 뽑는데 지원 인원이 65명 13대 1이었는데 합격 인원이 1명이에요. 추합 번호가 1번이기 때문에 총 아마 6명이 됐는데 1명만 등록하고 5명은 다 딴 학교로 갔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럼 이런 대학은 아마 최저를 충 맞췄다면 내신에 조금 더 낮았어도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조선해양공학과 보시면 17명 모집에 180명이 지원해가 경쟁률은 10.59대 1이었어요. 근데 합격 인원은 9명이었고 최종 추가 번호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총 합격자는 9명보다 많겠지만 17명까지밖에 없어요. 18명 될 수가 없어요. 추가가 없으니까. 어쨌든 정원을 못 채운 거예요. 근데 내신 평균 3.35, 70%가 3.47인데 이거보다 낮았어도 뭐 극단적으로는 어쩌면 8등급, 9등급이라도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잘 확인하시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근데 부산대는 올해 최저학력이 작년하고 똑같지만 탐구가 한개 반영이고 수학이 문이과 통합되면서 이과 학생들 맞추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합격선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염두에 두시더라도 작년 결과를 참고해 보시면 조금 선호하는 높은 과, 선호도가 낮은 과 이런 것들은 구분해 가면서 좀 전략적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많아요. 경쟁률부터 수능 최저, 전형 방법, 학생 수, 경쟁률 이런 등등을 다 고려해야 되지만 어쨌든 작년 결과값은 충분히 가치 있는 판단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옆에 있는 열거된 변수들하고 이런 결과값을 같이 고려하면서 원서를 한번 준비해 보시고 써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들에 대해서 하면 내신 성적이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작년도하고는 인원수가 크게 변동이 없지만 재작년하고 변동이 좀 많이 큰 상황이에요. 이게 4년 전 내신 성적 분포도입니다. 특정 모 학교에. 근데 이거는 작년에 내신 성적 분포였습니다. 10등을 보시면 154명일 때는 10등이 2.36이었는데 그 4년 전에 2.15였고 20등은 3.1인데 현재 작년 2.8이고 30등은 4년 전에 3.1이었던 게 지금은 3.75가 됐어요. 그러면 2년, 3년 전보다 분명히 내신 성적은 학생들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한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총 정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내신을 받기가 좀 어려워진 경향이 있다. 그런 거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건 이제 제가 엑셀로 학생들이 들은 과목 수를 다 추정을 다 해봤는데 작년 학생들은 이 보시면 노란색이 공통 과목이고요. 하얀색은 교양이든가 진로 선택 과목. 그다음에 초록색은 일반 선택 과목. 보통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재학생들 2022년에 수능 응시한 재학생들은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노란색과 초록색은 등급이 나오고 하얀색 부분 등급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뀐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래 작년에 학생들이 42과목의 등급이 평균적으로 나왔다면 올해 제가 확인한 학생들의 평균 한 20대 후반 요 정도. 그러면 과목 수가 10몇 개로 많이 줄어들었죠. 이러면 내신 성적을 관리하기 쉬운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42개에서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28개만 해야 된다면 쉽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학생들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42개를 평균적으로 내는 거하고 28개니까 한 과목, 두 과목을 많이 망치게 되면 내신 성적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조금 더 좋아졌을 가능성. 근데 상위권부터 중위권 하위까지는 내신 성적이 오히려 전년도보다 떨어졌을 가능성. 또 충분히 있더라. 그래서 이런 내신 성적의 변화 양상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수능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이제 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공동 원서 접수로 해서 우리 학생들은 공동 접수를 하게 될 건데 그 공동 접수를 할 때 교육부에서는 위탁을 해놨어요. UA 어플라이라는 곳하고 진학 어플라이라는 곳 두 곳에 위탁을 해놨고 우리 학생들은 공동 원서를 작성해야 될 건데 작성할 때는 UA 어플라이나 진학 어플라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회원 가입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원 가입할 수 여기 회원 가입을 하시고 진학 어플라이나 UA 어플라이 둘 중에 한 군데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공통 원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지금 공통 원서를 작성할 수 있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리 들어가서 공통 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서 들어가서 회원 가입할 때 통합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진학 어플라이나 UA 어플라이 따로 가입하시는 게 아니고 어느 진학 어플라이나 UA 어플라이 들어가셔도 통합 회원 가입하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가입하시면 나중에 여기 가서도 쓰실 수 있고 여기서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가입하시게 되면 이제 원서 접수를 할 건데 UA는 어플라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진학 어플라인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차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공통 원서 접수와 일반 원서 접수. 어디에 원서 접수를 해야 될까요? 네, 공통 원서 접수에서 원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일반 원서 접수는 어떤 거냐면 요즘 같으면 이제 특수목적대학, 과학기술원들, 그다음에 육해 공군 사관학교 아마 끝났고 이런 특수목적대학들이 일반 원서 접수이고 일반 4년제 대학은 전부 다 공통 원서 접수에서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진학 어플라이는 여기 보시면 수시, 정시, 추가 모집 이렇게 여기서 하시고 특수대학교는 따로 여기 사관학교나 과학교 여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해야 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진학 어플라이는 파란색, 그다음에 UA 어플라이는 빨간 공통 원서 접수에서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공통 원서 접수 적는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좀 적어봤는데 요 정도까지 이름 적고 주민번호 적으시고 주소 반드시 적으시고 이메일 적으셔야 되고요. 휴대전화 번호는 합격자가 유선전화로 통보를 올 경우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 3개 이상을 추가해 적어야 되고 더 적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합격을 했는데 안 가고 싶다고 전화를 안 받으면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가 전화를 안 받으면 합격 후 불합격 처리를 해가지고 정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요거를 확인하시고 전화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학교 전화번호 정보를 확인해 넣어주시고 그다음 전형조 환불 계좌 요까지가 공통 원서 접수예요. 요걸 적어 놓으면 어느 대학에 원서를 접수를 하더라도 요 내용이 자동적으로 그 대학 원서 접수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원서 접수를 적으시면 UA 적으셨어도 진학 어플라이에 적으셨어도 UA 어플라이에 불러오기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접수를 로그인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은 여기 공통 접수 가이드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대학 어디가입니다. 들어가셔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 동영상을 실제 살펴보시면서 원서 접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동영상 짧습니다. 한 4, 5분밖에 안 되니까 시청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동 접수 끝나면 이제 10일부터 14일까지 이건 제가 아직 오픈이 안 돼가지고 전년도 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학들이 부산을 클릭하면 쫙 다 뜨고요. 서울 클릭하면 서울 거 뜨고 이렇게 됩니다. 뜨면 접수 중인 건 접수 지금 하고 있단 말이고 접수 예정은 아직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확인하시고 근데 UA 어플라이로 접수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진학 어플라이로 접수하는 데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하려는 데가 없다면 다른 그 UA나 진학 다른 상대편 어플라이로 가서 확인해 보시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접수 중을 클릭을 하시고 원서 접수 내용을 쭉 적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 재학생은 지금 고등학교에서 수상 기록을 한 학기 한 개가 총 5개를 정해가지고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학생은 상관이 없는데 졸업생은 학교에 가서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원서 접수하는 이 상황에서 이 대학을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서를 쓸 때 수상을 내가 뭘 할 거라고 적는 난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희들도 아직
들어가 보질 않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하기 못한 상황인데 예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기 기간, 수상명, 등급, 개최 연월일, 참가자 누구. 요거 이제 아마 생활기록부에 있는 거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학기 기간을 잘 몰라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학기 기간은 원서지 대엑스 아까 UA 어플이라고 플라이에 졸업생이 이게 상 받은 게 학기가 1학기인지 2학기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조회를 해보시면 할 수 있다. 근데 꼭 주의하셔야 될 거 밑에 필수 확인. 학기당 한 건 이내 수강 작성하되 재학생들 5개가 똑같이 갔잖아요. 대학마다 구분 없이. 재수생들도 졸업생들도 똑같이 쓰셔야 돼요. 학교마다 만약에 다르게 쓰면 나중에 사학 후에 조사해가지고 불이익이라는 거 아마 불이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동의를 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쓰게 되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시고 학교마다 다르면 안 됩니다. 6개를 먼저 쓰신다면 6개 대학에 다 똑같이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졸업생은 5개가 아니고 3학년 1학기까지 6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졸업생들은. 네, 이상으로 수시 모집 지원 시 고려하고 주의해야 될 사항이 알아봤습니다. 이런 주의사항과 고려사항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번 2022 수시 모집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